여러분 안녕하세요. 선한니치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각 잡고 이렇게 앉아서 영상을 찍는데요. 제가 4년 전에 다가구를 구입했는데 그때 경험을 여러 번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4년 전 경험이 지금도 여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몇 달만 지나도 분위기가 바뀌잖아요. 다가구 시장에도 변화가 느껴져서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올해 7월에 다가구 컨설팅을 하겠다고 공지를 올렸어요. 현재는 블로그에 코칭 문의를 해주신 분과 코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칭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문의를 주신 분이 몇 분 계셨는데요. 모두 경매 취득을 하셨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댓글을 받았습니다. 님의 영상을 보고 도움을 받아서 이번에 다가구를 낙찰받았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구독자 중 대다수가 경매 취득을 하셨더라고요. 요즘은 다가구 일반 매매는 거의 실종이 되었는데 경매 취득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가구 구입 시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대출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유는 주거용 부동산을 대출해 줄 때는 방백이라는 것을 하는데요. 방 개수가 많은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방 개수를 제하고 나면 대출이 거의 나오지 않거나 아주 소액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도 기존의 다가구를 구입한 사람들은 전세 보증금을 이용해서 비교적 소액으로 취득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전세 사기 이슈가 터지고부터는 많은 보증금을 끼고 다가구를 인수하는 것이 상당히 위험해졌습니다. 구입 시에 전세 보증금이 높은 물건을 인수한다면 만기가 돌아올 때 보증금을 내주어야 하는데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다가구를 전세금을 끼고 소액으로 인수하는 것이 좀 어려워졌습니다. 앞으로는 다가구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금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경매로 다가구를 취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물건의 가격을 시세보다 좀 싸게 살 수 있습니다. 한번 유찰될 때마다 최저 매각가가 20%씩 내려갑니다. 일단 싸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두 번째는 일반 매매 시에 다가구는 가격을 책정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경매 물건은 감정가와 낙찰가라는 기준 금액이 정해집니다. 대출을 받을 때도 이 금액이 기준이 되는데요. 경약잔금 대출은 감정가의 60%나 낙찰가의 80%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전국의 경매 물건을 대상으로 할 수 있고 자신의 예산에 맞는 물건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잔금 조달은 어떤 방법을 많이 쓸까요? 이것도 일반 매매와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첫 번째는 개인 대출을 하거나 두 번째로는 법인 대출, 세 번째 사업자 대출, 네 번째로 신탁 대출 등이 있습니다. 다가구를 경매로 취득하여도 개인 명의로 대출을 넣으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법인 대출이나 사업자 대출 등을 활용한다면 40% 정도의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대출을 받는 차주의 소득이나 신용이 양호하다는 전제하입니다. 사실 40% 이상을 대출 받아야 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물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탁대출은 방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80%까지도 대출이 나오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은행은 담보물건의 가치가 있고 차주의 상환 능력이 있으면 되도록 대출을 해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법인 대출이든 사업자 대출이든 다가구는 많이 나와야 40% 정도라는 것을 알고 자금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다가구를 취득하면 다음 절차는 무엇일까요? 일반 매매와 좀 다른 점은 리모델링이나 수리의 과정이 필연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다가구 관련을 검색해보면 경매 채널이 대부분인데요. 경매 채널을 보면 물건 분석과 낙찰에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마치 낙찰을 받으면 목표가 달성되는 것처럼 나옵니다. 낙찰 받는 것은 가장 쉬운 일이고 현실은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 의뢰인은 서울의 다가구를 낙찰받았고 모든 임차인을 명도까지 하고 리모델링을 위해서 철거까지 해둔 상태로 코칭을 의뢰하셨습니다. 저는 경매로 다가구를 낙찰받는 정도라면 당연히 부동산 고수이고 도움이 필요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통화를 해보고 코칭 의뢰의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요. 부동산 투자 경험이 있다고 해도 다가구가 처음이라면 또 새로운 분야인 거예요. 명도까지 혼자 진행을 하셨지만 그 다음 과정을 진행함에 있어서 경험자에게 그때그때 물어보고 진행을 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사실 거리상으로는 서울과 부산이라는 핸디캡이 있었지만 저는 인테리어 경험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같이 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이 코칭이 성공적이었는데요. 처음부터 의뢰인께서 저를 전적으로 믿고 신뢰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리모델링 업체를 컨택하는 과정에서 업체가 보낸 모든 견적, 도면, 시안 등을 저에게 공유를 해주셨어요. 이렇게까지 많이 공유해 주셔도 되나 싶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최종적으로 리모델링 업체와 계약을 할 때는 도급 계약서를 저에게 보여주시고 저는 점검할 내용과 보완할 내용을 체크해서 메일로 보내드리고 일을 진행했습니다. 얼마 전에 거의 마감 작업 중인 현장의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살짝 언급했던 현관의 타일 색깔, 그 옥의 티를 수정하셨더라고요. 견적이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는데 찰떡같이 알아듣고 수정을 해주신 의뢰인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거리는 멀었지만 서로 의사소통이 잘 돼서 공사의 결과물도 좋았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앞으로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제 영상 중에는 경매의 단점에 대해서 올린 영상이 있는데요. 지금은 일반 매매만으로는 힘든 상황이라면 경매라는 가능성도 열어두시고 다각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재 다가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느끼는 점은요. 전세 수요가 확연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가구는 보증보험이 가입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건물도 대출 비율이 높아서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데요. 그렇다면 대출을 줄이고 보증금을 낮춰야 하는데요. 결국은 자기 자금이 더 많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게 앞으로 다가구를 구입할 분들에게는 높은 진입장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도 신규로 취득하는 분들은 항상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누가 봐도 좋고 손볼 것이 없는 물건을 제값 주고 사는 것보다는 싸게 사서 내가 노력을 더해 가치를 올리는 물건을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를 보면 알고리즘 때문에 내 관심 영상이 뜨잖아요. 제가 고시원 영상을 한번 봤더니 고시원 관련 영상이 계속 뜨는 거예요. 고시원 운영과 다가구 운영이 거의 흡사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요즘 고시원 창업에 2에서 3억 정도 들더라고요. 권리금 2억에 초기 수리 비용이 1억 정도 듭니다. 저는 고시원이나 다가구나 투입 비용이 비슷한데 왜 더 힘든 고시원을 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옛날에 금액을 생각한 것이었고 현재는 다가구에 투입 자금이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인지 처음에는 고시원을 운영하다가 자금을 모아서 다가구로 갈아타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고시원 운영이 다가구보다 더 힘든데요. 이유는 온라인으로 광고 마케팅을 해야 하고요. 다가구보다 입퇴실이 자주 있기 때문에 관리에 들어가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또 남의 건물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수리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내 뜻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일인 만큼 젊은 분들이 고시원 사업에 많이 도전하더라고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직장생활만 하던 사람은 다가구가 힘들다고 난리인데 고시원을 운영하던 사람이 다가구를 운영하면 이게 훨씬 쉽네 하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 도전도 안 하고 두려워만 하는 무리에 속해 있으면 내가 안일하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저는 무리하는 투자, 공격적인 투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 안정적인 노후를 지향할 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즐기면서 다가구를 운영하고 싶습니다. 저와 생각이 비슷한 분들과 오랜 시간 동안 서로 동기부여 받으면서 함께 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